안녕하세요. 남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소수의 나눗셈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0문제 모두 잘 풀어보셨나요? 네, 문제를 쭉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살짝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는 문제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만나볼게요. 무게가 같은 양배추 8통과 배추 7통의 무게를 재었더니 모두 24.48kg이었습니다. 배추 한 통의 무게가 0.8kg이라면 양배추 한 통의 무게는 몇 kg입니까?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양배추 한 통의 무게입니다. 조건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배추 한 통의 무게는 이미 알려줬어요. 0.8kg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자, 0.8kg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배추 7통이라고 했으니까 7개가 있고요. 여기에 양배추 무게를 몰라요. 몇 개 있죠? 근데 8통이요. 이 둘의 무게의 합이 얼마더라? 24.48kg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식을 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곱하시면 8, 7, 56, 5.6 더하기 네모 곱하기 8은 24.4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동해서 좀 아래다 쓰도록 할게요. 이제 이 네모는 24.48에서 5.6을 먼저 빼야겠죠? 자, 5.6을 먼저 빼주시고 이것을 곱했던 수 8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48 빼기 5.6 빼볼게요. 빼시면 여기 8이 되겠죠? 8이고요. 소수점 그대로 내려주시고 여기는 3이 되고 8 되네요. 18.88, 18.88이 됩니다. 자, 그래서 18.88을 이제 8로 나누시면 되죠. 나눗셈을 진행해 볼게요. 8이 16 되고요. 2 소수점 올리고 내려줍니다. 8, 3, 24 빼주시면 4, 8, 6, 48 이렇게 나눠 떨어지네요. 얼마일까요? 2.36이에요. 2.36k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문제는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 소수의 나눗셈 계산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마음이 들 수 있겠다. 자, 이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무려 몇 줄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5줄이에요.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자, 무게가 똑같은 연필 12자루가 들어있는 필통의 무게가 152.48g입니다. 연필 5자루를 친구에게 주고 필통의 무게를 다시 재어보니까 122.28g이에요. 이 빈 필통에 똑같은 연필 8자루를 넣고 무게를 재면 몇 g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유형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매 학년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저학년 때는 이제 자연수로 주고, 어느 때는 이제 분수를 배우면 분수를 주고, 이제 우리는 소수를 배웠기, 소수의 나눗셈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소수로 주는 거죠.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 각각 무게가 나와 있어요. 152.48g, 122.28g. 이 무게가 무엇의 무게인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먼저 152.48g은요. 연필 12자루와 필통 무게의 합이에요. 자, 쓸게요. 연필을 이렇게 나타내고 12자루. 그 다음 필통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필통 무게가 있겠죠? 이것이 152.48g이다. 단위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22.28g은 뭐의 무게일까요? 보시면 연필을 5자루를 친구한테 줬대요. 원래 몇 자루였죠? 12자루요. 5자루를 친구한테 주고 나서 무게를 쟀더니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게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연필이 몇 자루 남았을까요? 12자루였었는데 5자루를 주었으니까 7자루가 남았겠죠. 그리고 이게 어디 들어있어요? 필통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무게가 얼마더라? 122.28g이더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연필 한 자루의 무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볼까요? 자,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보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연필 12자루에서 연필 7자루를 뺄 겁니다. 그럼 연필이 몇 자루가 될까요? 연필이 5자루가 되겠죠. 자, 필통 무게에선 필통 무게를 뺄 거니까 필통 무게는 사라지겠죠. 바로 이 연필 5자루의 무게가 이 계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여긴 0이고요. 2가 되고 소수점 그대로 내려주고 여기는 또 0이 되겠죠. 3이 되고요.
30.2g이 연필 5자루의 무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필 한 자루의 무게를 또 구할 수가 있겠네요. 30.2를 5으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자, 30.2 나누기 5를 계산할게요. 5, 6, 30 되고요. 5, 4, 20 얼마일까요? 6.04네요. 6.04g이 바로 연필 한 자루의 무게. 여기까지 잘 오셨나요? 자, 이제 얘가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이 빈 필통에 똑같은 연필 8자루를 넣고 무게를 잴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필통의 무게를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필통의 무게는 어떻게 구할까? 지금 여기 윗식을 보니까요. 연필 12자루와 필통 무게의 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연필 12자루 무게를 빼버리면 필통 무게가 나오겠죠. 아, 지금 우리가 6자루 무게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 그냥 7자루 무게를 구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4 곱하기 7 하시면 되겠죠? 7, 4, 28, 7, 6, 42. 42.28g이 연필 7자루 무게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2.28에서 42.28g을 빼면 필통 무게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 다 빠지고요. 여기도 뭐 0이 되겠죠? 빼주시면 80g이 나오네요. 자, 필통 무게가 얼마예요? 80g입니다. 자, 여기다 쓸까요? 필통 무게가 80g. 여기가 또 끝이 아니죠. 이 필통에 연필 8자루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80 더하기 한 자루 무게가 아까 6.04였거든요. 근데 연필 몇 자루 넣을 거예요? 8자루요. 그래서 자, 6.04 곱하기 8을 또 계산하셔야 됩니다. 84, 32, 86, 48, 48.3이죠. 그래서 80 더하기 48.32를 계산해 주시면 되죠. 128.32g이겠죠.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128.32g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던 유형일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계산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길이가 28m인 끈을 72도막으로 잘라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두 도막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식을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전체 길이가 27m인데 이것을 몇 도막으로 나눌 거예요? 72도막이요. 그러면 72로 나누셔야겠죠. 그럼 이건 한 도막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도막의 길이를 원해요.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또 틀리는 친구들 가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곱하기 2를 마지막에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 단원이 아니라면 사실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고 싶으냐면요. 70분의 27 곱하기 2 이렇게 풀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면 93, 27 그리고 98, 72 1은 2, 248 4분의 3이니까 얼마예요? 0.75 이렇게 구하고 싶지만 네, 소수의 나눗셈이니까 소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셔야죠. 자, 먼저 27 나누기 72를 계산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연수 27에서 72를 덜어낼 수 없죠. 그래서 0 소수점 찍고 예, 여기 이제 0 하나를 사실 예, 생략을 했던 걸 살려내는 거죠. 자, 그러면 몇 번 들어갈까요? 3번 넣으시면 37, 21, 326, 21,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빼보겠습니다. 4, 6, 1, 5가 되고요. 0 하나 내려주고 다시 비교. 7, 8, 7, 7, 7번. 7이 14, 7, 7, 49, 50이 되네요. 그러면 여긴 6이고요. 3이 되고요. 0 하나 내려주죠. 자, 5번 넣으시면 35, 10 되죠. 360 나눠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0.375가 되고요. 여기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0.375 곱하기 2. 자, 2, 50. 2, 7, 14, 15 되고요. 2, 3, 6, 7. 소수 3자리. 0.75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단원이 소수의 나눗셈 단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굳이 꼭 이렇게 풀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소수의 나눗셈으로 풀었다라는 거. 근데 이게 훨씬 더 편하죠.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를 7로 나누었더니 몫이 4.5가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15로 나눴을 때의 몫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어떤 수를 7로 나누었더니 4.5가 되었습니다. 자,
자, 이 어떤 수를 15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어떤 수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어떤 수 네모는요. 4.5에 7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볼게요. 4.5 곱하기 7. 7호 35, 7, 4, 28, 31 되고 한 자리 31.5네요. 그러면 31.5 나누기 15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자, 계산해 볼게요. 31.5 나누기 15. 두 번 덜어낼 수 있겠죠? 두 번. 그러면 30. 빼주시면 1. 소수점 올리고 내려주고 한 번 들어가고 나눠 떨어집니다. 자, 결과는 얼마일까요? 2.1입니다. 이렇게 4번 문제의 정답 함께 확인했고요. 이제 5번으로 갈 차례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뭐가 나타났나요? 수직선이 나타났죠. 자, 수직선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눈금 한 칸의 크기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네모안에 들어갈 수는요. 2.2보다는 이만큼 큰 수고요. 10보다는 요만큼 작은 수예요. 그래서 자, 이 눈금 한 칸의 크기 먼저 구하는데 10에서 먼저 누구를 2.2를 빼셔야겠죠. 그리고 몇 칸으로 나뉘어졌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자, 만약에 10보다 이 두 칸만큼 작은 수로 이 네모안의 수를 구할 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곱하기 2를 해서 10에서 빼면 되겠죠? 아니라면 자 2.2에 이만큼을 또 더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눈금 한 칸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빼기 2.2 이렇게 빼셔야 되겠죠? 그러면 8이 되고요. 7.8입니다. 그러면 7.8 나누기 6도 계산해보죠. 한 번. 6, 1은 6, 1, 8, 6, 3, 18. 결과가 1.3이 됩니다.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얼마예요? 1.3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요만큼 빼는 게 더 낫겠다. 그쵸? 그래서 이 두 칸의 크기는 얼마예요? 2.6이에요. 그러면 10에서 2.6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4가 되고요. 7. 얼마다? 7.4가 네모안에 들어갈 알맞는 수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까지 봤어요. 이제 5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가볼게요. 다음 직사각형과 넓이는 같고 모양은 다른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가로를 처음 직사각형보다 1.6cm 길게 그렸다면 세로는 처음 직사각형보다 몇 cm 짧게 그려야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같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좀 구할게요. 18.4 곱하기 15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5, 4, 20, 5, 8, 40, 42 되고요. 9 되죠? 4, 8, 1 더하시면 0, 6, 7, 2, 소수 한 자리 276이네요. 넓이가 276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이 가로를 좀 늘리고 싶은가 봐요. 직사각형보다 이 처음 직사각형보다 1.6cm를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우리가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는 얼마가 될까요? 18.4에다가 1.6을 더해 보시면 되겠죠? 18.4 더하기 1.6입니다. 0이죠? 받아 올림 0, 2 얼마다? 20이구나. 자, 그럼 보세요. 가로의 길이는 이제 20이 되었어요. 세로의 길이가 이제 좀 변하겠죠.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 네모라고 할게요. 그런데 곱의 결과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모는 276 나누기 20을 하시면 되죠. 276 나누기 20. 한 번 20이고요. 자, 3번 들어가죠. 60. 8번 나눠 떨어져서 얼마다? 여기 소수점을 안 붙였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네모는 13.8c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가 원래 얼마였어요? 15cm였는데 13.8로 만들려면 얼마를 빼야 되는지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가 되고요. 4, 1.2가 되온. 자, 1.2cm를 줄이면 되는구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7번 문제 만나러 들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같은 색 테이프 몇 장이에요? 11장이래요. 14장이네요. 14장을 3cm씩 겹쳐서 이어붙였더니 전체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108cm. 이 색 테이프 한 장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질까요? 분수의 나눗셈 단원에서는
이 수들이 분수로 주어지고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소수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주어진다라는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색테이프 한 장의 길이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놓으시고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네모 몇 장 있어요? 14장이요. 근데 이렇게 구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겹쳐 이어붙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얼마가 짧아질까요? 그 짧아진 길이만큼을 빼야 되는데 3cm가 몇 군데 나타납니까? 14장을 이어붙였으니 몇 군데? 13군데 나타나겠죠. 이만큼을 빼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예요? 108입니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죠. 자, 이제 곱할게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14 빼기 39가 얼마다? 108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네모는 108에다가 39를 더하고 이것을 다시 14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8 더하기 얼마예요? 39죠. 자, 이제 이 147을 14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한번 14 빼면 7이죠. 0 5, 4, 20 나눠 떨어지죠? 10.5가 되네요. 네모는 얼마다? 10.5cm가 바로 이 색테이프 한 장의 길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조금 또 비슷한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4.56m인 벽에 가로가 55cm인 액자 6개를 붙였어요. 자, 액자와 액자 사이의 간격은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여기서요, 여러분. 그냥 막 식을 바로바로 막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단위가 이렇게 등장할 때는 혹시 다른 단위를 준 건 아닐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이 4.56m인 벽에 가로가 55cm인 액자 6개를 붙였다. 여기는 미터인데 여기는 55cm예요.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액자와 액자 사이 간격이에요. 요 길이를 이제 구하셔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우선은 요 길이의 합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선생님 체크한 얘네들. 그치?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 전체 길이에서 이 액자 가로의 길이 몇 개를 빼면 돼요? 6개를 빼버리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몇 군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군데. 나누기 7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4.56이 이제 이 전체 길이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 액자 길이 다 뺄 거예요. 액자 가로 길이. 가로가 얼마라고 했죠? 55cm. 단위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미터로 고치면 0.55가 되겠죠. 그래서 0.55 몇 개를 빼야 돼요? 6개를 빼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간격의 합이 나오잖아요. 간격의 합, 양끝까지 포함해서.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조각으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계산 실수 없이 잘 풀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 곱해볼게요. 0.55 곱하기 6입니다. 6, 5, 30, 6, 5, 30, 33 되고 소수 두 자리 3.3이 되네요. 그러면 4.56에서 또 3.3을 빼야겠죠. 그러면 6, 2, 1, 1.26 돼요. 1.26 이것을 7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1.26 나누기 7, 0, 소수점 올리고 12에서 7을 한 번 덜어냅니다. 5 내려주죠. 7, 8, 56 끝났어요. 네, 0.18 단위 미터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8번 문제 봤고요. 계산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왠지 이렇게 지치지 않았나 막 걱정이 엄청 됩니다. 지치지 않았다라고 소리 한번 쳐주시고요. 자, 9번 문제 만나볼게요. 15일 동안 21분씩 빨라지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어느 해 8월 1일 오후 9시에 정확하게 맞춰 놓았다면 같은 해 8월 19일 오후 9시에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오후 몇 시 몇 분 몇 초가 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냥 잘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 그쵸? 근데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15일 동안 21분씩 빨라져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15일 동안 21분씩 빨라진대요. 그럼 하루에 몇 분씩 빨라지는지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는 얼마가 빨라집니까? 20일을 15로 나눠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15 빼주시면 6이고요. 소수점. 그러면 5번 들어가죠? 아, 여기 4번 들어가죠. 미안합니다. 네. 자, 1.4분. 하루에 1.4분씩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8월 1일 오후 9시에서 8월 19일 오후 9시예요. 그럼 며칠 지났어요? 18일이죠. 그러면 18일 동안
시간이 모두 몇 분 빨라졌을까? 곱해보면 아시겠죠? 1.4 곱하기 얼마? 18을 하시면 됩니다. 1.4 곱하기 18일. 32, 11, 4일, 2, 5, 2, 소수 한 자리 25.2분이에요. 25.2분입니다. 자, 선생님 이걸 왜 강조했냐면 초까지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2초 아니죠. 0.2초도 아니고요. 0.2분입니다. 그러면 자, 우선 25분은 맞고요. 이제 0.2분을 초로 고치셔야 되는데 어떻게 고칠까요? 60배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12초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시각은 몇 시, 몇 분, 몇 초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당연히 오후가 될 거고요. 오후 9시였잖아요. 그럼 9시. 빨라졌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오후 9시 25분 12초를 가리키겠죠. 어디 있을까요? 3번에 있네요. 9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가볼게요. 수카드 4장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을 모두 사용해서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자연수의 나눗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밑줄죠? 가장 큰 몫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어요. 가장 큰 몫은 얼마니에요? 몫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뉠 수는 가능하면 커야 되고 나누는 수는 가능하면 작아야 됩니다. 그럼 소수 한 자릿수를 이제 만들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뭐 이 앞에 있는 데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97.6을 만들게요. 이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죠? 나누기 4 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볼게요. 97.6 나누기 4입니다. 그러면 4, 2, 8, 17, 4, 4, 16, 6, 4, 4, 16. 와, 끝났다. 얼마예요? 24.4. 이렇게 몫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는 사실 이제 10문제밖에 안 되지만 계산할 때 많이 고통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수의 나눗셈 이제 문제풀이 1, 2회를 모두 잘 마쳤습니다. 자, 혹시 진행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